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흥선대원군에서 1880년대 주요 사건 세 번째 시간. 자, 요번 시간은 주로 사상을 정리하는 거야. 자, 이 시기에 서양이 통상을 요구해 오는 시기다. 그렇죠? 통상을 요구해 오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야. 두 가지 입장. 하나는 뭐가 먼저 나왔어? 위정척사가 먼저 나왔죠? 381쪽에 위정척사가 있고, 또 하나는 개화사상이라는 게 있는 거야. 개화사상. 그래서 얘네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래.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거야. 통상 반대. 그래서 교류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교류하면 안 돼. 통상 반대. 교류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얘네들은 서양을 오랑캐라고 생각한다고. 오랑캐. 그래서 일본도 오랑캐지만 서양도 오랑캐다. 그래서 교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닫는 거야. 그렇다면 서양의 문물을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지. 서양의 문물에는 정신적인, 사상적인 것도 있고 사상도 있고 서양이 발달된 기술 문명도 있단 말이야. 이거 모두 거부하는 거야. 그리고 조선의 전통 질서. 여기서 전통 질서는 봉건 질서라고 해야 돼요. 봉건 질서. 성리학적 질서 이래야 되고, 성리학적 질서. 질서를 수호하자라는 입장이야. 자, 그래서 이해를 좀 하시라고. 그래서 위정척사는 서양과의 통상, 교류를 반대하고 서양의 문물 수용을 반대하고 문호를 닫아서 우리의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 봉건 질서,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자. 이거를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주로 대다수의 유생들, 양반 유생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반대로 개화사상은 반대야. 통상하자. 외국과 통상을 해야 된다. 교류를 해야 된다. 교류를 지지하는 세력이야. 교류하자. 이 당시에 서양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근대화된 세력이거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양과 통상 교류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 서양 문물을 수용하자.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개혁해야 된다.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된다. 별로 좋지 않은 질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대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근대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야. 자, 그래서 개화사상은 그러니까 정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정반대적인 생각. 이러한 사상은 일부 선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유생, 관리들, 특히 정부 관리 유생들과 중인층, 신분적으로는 조금 중인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상이야. 자, 그래서 이해도 하시라고. 위정척사는 이런 거, 개화는 이런 거. 그래서 이 두 사상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거야, 이 시기에. 자, 그래서 이걸 위정척사하고 개화라고 한다. 그 중에서 이제 뭐다? 위정척사에 대해서 먼저 하시는 겁니다. 자, 위정척사 사상 읽어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계승하고 있다? 성리학적 명분론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의 기존의 사상인 성리학을 그대로 고수하는 애들이라는 거지. 따라서 대다수의 유생이 입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통적인 성리학적 화의 사상을 계승했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수호하고 서양과 일본 문화를 배척한다. 대부분의 유생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연필로 줄치면서 그냥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란 말이야. 성격. 그래서 이 위정척사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반봉건 반회세 민족주의 줄. 여기서 반봉건이 아니다. 봉건적. 봉건적은 전통 질서를 수호하자라는 거야. 전통 질서, 봉건 질서를 성리학적 유교 질서를 수호하자. 이걸 봉건적이라고 하고,
서양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래서 그걸 반외세 그리고 민족주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봉건적 반외세 민족주의 줄 쫙 쳐놓고 그건 외우셔야 되고 이해를까지 하시라고. 그래서 위정특사 사상은 봉건질서를 수호하고 외세를 배격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철학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다? 주리론 동그라미. 주기론이 아니라 주리론으로. 그래서 조선시대 성리학할 때 주기론과 주리론 공부하셨죠? 그 중에서 주리론이 뭘로 이어진다? 위정척사로 이어지는 거야. 주리 동그라미 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다수의 유생의 입장인데 얘네들이 이제 각 시기별로 이제 운동을 하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밑에 순서대로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요때를 물어보면 누구를 물어보는 거라고? 흥선대원군을 물어보는 거 맞죠? 흥선대원군이 결론적으로 무슨 정책을 했어? 쇄국 정책을 한 거 맞지? 세국 정책 관련된 대외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 맞지? 병인 86년에 1866에 병인 박해, 천주교 박해, 셔먼어 사건, 미국 대동강 침몰, 병인 양요, 프랑스 강화도 침공, 1868년에 오페르트 독일 상인, 남연군묘 도굴 사건, 그 다음에 1871년에 신미양요, 그 다음에 뭐다? 척하비 건립. 그러니까 그게 다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있었던 거고 그게 다 어느 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야? 쇄국 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는 거야.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결론은 두 차례 양요 있었던 거 맞지? 어쨌든 두 차례 양요도 발생하고, 그렇지? 두 차례 양요도 발생한 거 맞지? 등등등등등.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때 이 위정척사가들은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위정척사가들은 이때가 이제 서양이 통상을 요구해 오는 거다. 서양이 통상을 요구해 온 때다. 그래서 통상 반대, 서양과의 통상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거. 맞지?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죠. 위정척사는 서양과의 통상을 반대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서양 통상 반대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두 차례 양요가 발생하자 유생들이 이걸 외쳤단 말이야. 척화, 주전론이란 걸 외쳤다고. 척화, 주전론. 그래서 병인년에 비문을 짓고 신미년에 비석을 세웠다. 이런 거 척화비의 내용. 척화비에 이런 게 들어가 있지. 맞지? 척화비에 이런 게 들어간 거 맞지? 결국은 이게 뭐야? 척화주전은 뭐야? 화해하지 말고 뭐야? 싸우자란 얘기지? 요게 바로 어떤 의미의 운동인 거야? 그러면 서양의 통상 반대 운동이다. 근데 마침 이때는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국 정책을 어떻게 하는 입장이었다? 세국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지. 이거는 세국 정책을 어떻게 했다? 지지하는 운동이었다. 맞지?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일어났던 위정척사 운동은 서양의 통상 요구 반대 운동, 쇄국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이었다. 뒷받침해주는 운동이었단 말이야. 척화주전론, 그걸 위해서 척화주전론을 주장한 거지. 자,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고 이때 외쳤던 사람이 누구다? 이항로하고 기정진이라는 거야. 이항로, 기정진. 그래서 1860년대 위정특사 운동하면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1860년대 배경,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척화주전론 통상반대 세국정책 지지.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건립하고 세국정책을 표방했고 이양로, 기정진이 내수외양론과 척화주전론 줄. 그래서 그걸 뒷받침해 준 거야. 그래서 이항로, 기정진의 척화주전론, 내수외양론 줄 쳐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위정척사하고 시기적으로는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일어났던 위정척사 운동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라고요. 이거 반드시.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뭐야? 양요를 포함해서 오페르트 도구 사건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있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870년대로 간다. 1870년대 무슨 조약을 체결되는 거 맞지? 강화도 조약 맞죠?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 이때 일본이 강요하잖아. 조약 체결하자고. 이게 배경이 되는 거야. 이게 배경이 되는 거야.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은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거라 그랬지? 문호 개방. 문호 개방.
문호를 개방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개항한다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개항. 그러면 일본이 조약 체결을 강해해 왔을 때 위정척사가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지 상식적으로 맞는 거냐고. 얘네들은 서양뿐만 아니라 일본도 오랑캐란 말이야. 오랑캐. 따라서 얘네들은 강화도 조약 체결을 반대했겠지. 조약 체결 반대했겠지. 그래서 조약 체결 반대 운동을 전개한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최익현이 오불가소를 이때 제시한다고. 오불가소. 외쳤던 논리가 뭐다? 외양일체라는 거야. 외양일체. 최익현이 나와야 된다. 최익현.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지, 당연히. 외우기도 해야지만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요 운동 다음에 나오는 운동이 뭐다? 요 운동이다. 조약 반대 운동. 오불가소 외양일체. 요거는 뭐에 반대한 운동이다? 조약 반대 운동. 누구다? 최익현. 근데 이때는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아니잖아. 고종과 민씨정권이 개화 정책에 관심을 보일 때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고종과 민씨정권이 얘네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거지. 얘네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결국은 조약을 체결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은 요 운동이 먼저 전개된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운동으로 가는 거야? 요 운동으로 간다는 소리지. 그리고 결론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고, 정부는 무슨 정책을 한다? 개화 정책을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맞지? 개화 정책을 한다는 거지. 개화 정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화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셨잖아.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1차 수신사가 미국에 가고 일본에 가고, 그 다음에 80년, 81년 요때 이모군란 전의 상황, 이모군란 전에 2차 수신사 가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무엇을 소개하는 거야? 조선 책략을 소개하는 거 맞지? 조선 책략이 국내에 소개되는 때가 이때란 말이야. 이때 81년도에. 그래서 조선 책략이 소개되는 거. 그 다음에 영선사도 파견됐지. 조사 시찰단도 파견됐지. 그 다음에 통리기무하문과 12사 나와야지. 통리기무하문과 12사 나와야지. 그 다음에 군사제도 개편으로 무이영, 장어영, 이영과 별기군, 우리나라 최초 신식군대 별기군 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게 통틀어서 강화도 조약 체결 후 이모군란 전에 정부의 무슨 정책의 내용이다? 근대화 정책의 내용이다. 다시 복습 머릿속으로. 1차 수신사 직후에 김기수, 2차 수신사 김홍집 조선책략 속에 조사 시찰단 신사유람단, 그다음에 청해 영선사 파견, 그다음에 통리기무함과 12사 이영설치 별기군. 근데 이 근대화 정책은 유생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안 좋단 말이야. 안 좋아. 근대화 시키지 말자라는 거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불만이 쌓여가는 거지. 물론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부터 불만이 있었겠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정부는 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근대화 정책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특히 이때 이 당시에 유생들을 자극했던 책이 이 조선책략이라고. 조선책략. 그래서 여기에 자극받아서 1881년에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난다. 이거를 신사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신사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이 신사년에 벌였던 위정척사 운동은 어떤 운동이다? 어떤 의미의 운동이다? 정부의 개화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이야? 반대하는 운동이야? 당연히 반대하는 운동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책이 뭐야? 조선 책략이라는 거지. 조선 책략 보급 반대 운동이라는 거지. 조선 책략 반대 운동. 자, 그래서 1880년대에는 신사척사 운동이 전개되었고 81년에 개화정책 반대 운동이었다. 이것은
조선 책략 반대 운동이었다라는 거야. 이때 이제 적극적으로 상소문을 제기한 위정척사가 이 사람이라는 거야.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홍제하게 만원 척사소. 자, 그래서 이만손의 영남만인소하고 홍제학의 만원척사소는 신사척사운동의 내용이라고. 구체적으로는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 조선책략 반대운동이라고. 조선책략 반대운동. 그래서 최익현의 오불가서 외양일체론이라는 위정척사운동 다음에는 이 이만손과 홍제학의 위정척사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배경은 다 이거 물어보는 거야. 양요 세국정책, 이거는 강화도조야, 요거는 정부의 개화정책. 여기에는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 83년 이후에 실시되는 근대화 정책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배경이니까. 이건 뒤후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기기창, 전한국, 방문국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눠놓으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이모군란 이전에 81년에 신사척사운동은 이때 실시된 개혁 내용에 대한 반발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게 381페이지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있죠? 그거 반드시 별표 쳐놓고 그 부분 정리 잘해 두시고 사료지문도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개화사상을 하는 거야. 개화사상. 그래서 요게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이라면 반대로 개화사상에 대해서 한다. 개화사상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위정척사하고 정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애들이라고. 얘들은 서양이 통상 요구해 왔을 때 통상을 합시다 이런 입장이라고. 교류를 합시다 이런 입장이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먼저 근대화된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해서 우리나라도 근대 사회로 나아갑시다 이런 입장이라고. 그걸 개화 사상이라고 한다. 자, 개념. 자, 통상개화. 서양 세력과 적극적으로 통상하고 근대 문물을 수용해서 근대 사회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게 개화 사상이라고. 일부 선진 관리들과 중인층을 중심으로 형성됐다고. 그리고 개화 사상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 있다. 대내적으로는 북학파 줄, 철학적으로는 주기론 줄, 그리고 19세기에 이규경, 최양기 줄, 요런 사람들은 요런 학파, 요런 사람들은 다 뭐야? 개화 사상 형성에 영향, 개화 사상가로 가는 거야. 대외적으로는 청해 양무운동 줄, 일본의 메이지 유신 줄, 그 다음에 청으로부터 전래된 책이 있어.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 줄. 청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청과 일본이 문호가 개방돼서 먼저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청의 근대화 운동을 양무운동이라고 하고 일본의 근대화 운동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한다. 거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거야. 왜 그러냐면 이때 개항 이후에 사신을 파견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일본과 청에 막 가면 이미 그때 청과 일본은 근대화 운동이 이미 추진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양무운동과 메이주신, 거기에 영향을 받기도 했겠죠. 그 다음에 청나라로부터 수입된 책이 그게 개화사상을 소개하는 책이야. 해국도지 영환지략. 그래서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18세기 후반에 북학파,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는 주기론, 그 다음에 이규경, 최항기, 그 다음에 청의 근대화 운동, 양무운동, 일본의 근대화 운동, 메이지 유신, 그 다음에 청으로부터 소개된 근대 사상을 소개한 책,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개화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통상 계열론자 거기 세 사람, 박규수, 오경석, 이용기, 그 세 사람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19세기에 얘네들을 개화 사상의 선구자라고 하는 거야.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얘네들 개화 사상의 선구자라고 한다. 그리고 얘네 사람들을 정리, 그걸 통상 개화론자라고 하는 거야. 개화 사상의 선구자. 얘네들은 서양의 통상 요구에 대해서 통상합시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고,
강화도 조약 체결에 대해서도 조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던 개화사상가들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한 사람씩 정리해 보면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란 말이야. 박지원의 손자 줄. 박지원의 손자. 자, 이 사람은 박지원의 손자라고. 그런데 박지원이 어떤 사람이야? 조선 후기 18세기 후반에 북학파 실학자잖아. 노론 명문가 집안의 자제잖아. 자, 그래서 박교수는 노론 양반 출신이란 말이야. 북학파 손자니까 박지원 북학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노론 출신 명문가 집안의 자제라 박교수가 이 당시에 고위 관료로 있었어. 고위 관료. 근데 정부 관리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셔먼호 사건을 겪은 사람이야. 셔먼호 사건.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미국 배가 대동강으로 와서 통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 조선 정부가 어떻게 거절했다 그랬지? 그때 평안도 관찰사로 있었어, 이 사람이. 평안도 관찰사. 그때는 거부한 거야. 미국의 통상 요구를 거부한 관리가 이 사람이야. 물론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영향을 물론 지시로 그렇겠지만, 그래서 맨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나중에 사신으로 청에 파견돼서 청의 양무운동을 본단 말이야. 청의 근대화운동인 양무운동을 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리나라도 어떻게 근대화 정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셔먼호 사건이라고 하나 정부가 위해 셔먼호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나중에 청에 파견돼서 양무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근대 개화사상가로 발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은 서양과의 통상 요구할 때 통상합시다.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뭐 지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반면에 오경석 역관 줄. 오경석은 역관이야. 역관이는 뭐야? 라는 거잖아. 그럼 중인층이란 소리잖아. 역관 출신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역관으로서 청에 자주 사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했다고. 이미 청은 근대화 운동을 전개하던 시대란 말이야. 양무 운동. 거기도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청으로부터 근대 개화 사상을 소개하는 책을 전래한다고. 그래서 해국도지 영환지략 그거 반드시. 해국도지 영환지략 박물신편 등 줄. 그래서 역관으로서 청에 왕래하면서 청으로부터 해국도지, 영환지략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해국도지, 영환지략, 박물, 신편 등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다? 오경석이라고 합니다. 오경석. 그래서 이 사람도 개화사상가의 선구자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유홍기로 간다. 유홍기는 무슨 사람이다? 유홍기는 의사란 말이야. 의사라고, 의사. 그러니까 얘는 노론. 그러니까 일부 양반, 대다수 양반은 위정척사지만 그 중에서 일부 양반은 개화사상가가 되는 거고 중인층을 중심으로 이제 개화사상이 형성되어 나가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 두 사람이 친했대. 오경석과. 그래서 오경식이 전래한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받아서 개화사상을 연구해서 발전시킨 사람이다. 특히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대? 급진기아파 줄. 그래서 이 급진기아파가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백의 정승이라고도 불렀대. 백의 정승이라고도 불렀대.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을 정리해 놓으라고 일단. 어쨌든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은 바로 통상개화론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미 1860년대부터 이미 통상개화론이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한편으로는 위정척사 사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통상개화론자도 형성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개화파라는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서양과 통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강화도 조약 체결은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영향을 받아서 개화파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야. 개화파.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은 개화사상가들이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서 근대 사회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 정부는 무슨 정책을 한다? 개화 정책을 하는 거지. 그래서 1880년대 이들은 1880년대 실제로 고종에 의해서 관리로 등용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1880년대 정부의 개화 정책을 실제로 추진해 나간 세력이 되는 거야. 추진해 나간 세력. 그래서 얘네들 개화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사신이 파견될 때 80년, 81년에 2차 수신사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 83년에 이후에 설치되는 그런 내용 다 개화 정책 아니에요. 그걸 실제로 뒷받침해 간 애들이 얘네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 개로 분화가 되더라고. 두 개로 분화. 하나는 어떤 입장이다? 온건개화파라고 한다. 온건개화파. 온건개화파. 하나는 뭐다? 급진개화파라고 한다. 급진개화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입장은 같아.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이냐면 서양과 적극적으로 교류,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근대 사회로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똑같지만 정도와 방법을 둘러싸고 두 세력이 분화가 되더라고. 그래서 요 온건개화파하고 밑에 급진개화파 요 부분을 별표 쳐놓고 요 두 세력을 반드시 비교 정리해야 돼. 자, 온건개화파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거야. 말 그대로 점진적 개혁. 얘네들은 말 그대로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거야.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자, 그래서 점진적, 급진적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온건개화파에다 써놓으세요. 온건개화파는 어떤 입장이냐면 서양의 사상은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서양에 발달된 기술을 중심으로 수용하자라는 입장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되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사상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은 서양의 것을 수용하지 말자. 우리의 것으로 하자. 우리 것으로 하자. 반면에 근대사회라는 게 기술이 발달한 나라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이라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상은 우리 것으로 하고 서양 것은 배척하고 기술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근대화 정책을 해나가자. 이거를 온건개화파의 입장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점진적인 근대화 정책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반대로 급진개화파에다가 써놔. 급진개화파는 서양의 사상도 기술도 모두 수용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자는 거야. 얘네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까지도 이 기본적인 생각까지도 완전히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얘네들은 급진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개혁의 정도 점진적으로 하자, 급진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분화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도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온건개화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급진개화반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동도석이라고 한다고. 이런 동도석이. 그래서 정리해. 자, 온건개화파는 4대 당으로, 거기 4대 당도 좋잖아. 온건개화파는 무슨 당이라고 됐다? 4대 당이라고 됐다.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는 뭐라고 됐다? 개화당, 독립당이라고 써놔. 그래서 개화당이라는 얘기, 개화당은 급진개화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독립당, 독립당은 이제 온건개화파하고 반대 개념이야. 4대당, 여기서 친청 4대당 말하는 거야. 친청 4대당, 독립당이다 이라는 식으로. 그래서 개화당 그것도 좋잖아. 자, 그리고 온건개화파 김홍직, 김윤식, 어윤중 그 세 사람은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김홍직, 김윤식, 어윤중 줄, 그 다음에 민씨 정권 이렇게 하면 돼. 김홍직, 김윤식, 어윤중 민씨 정권은 온건개화파야. 온건개화파 주로 장년층 줄, 고위관직 줄. 그래서 두 세력 중에서 보다 힘 있는 애들, 보다 나이 들고 좀 힘 있는 고위 관료에 배치되어 있는 애들이 온건개화파야. 김홍직, 김윤식, 어윤중, 그 다음에 민씨.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입장에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동도서기, 채서론, 중채서영, 화원양제. 그거 다 줄, 그거 별표. 그건 어쨌든 외우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들 입장 뭐라 그랬지? 서양의 사상은 수용하지 말고 우리의 것으로 하고 기술을 중심으로 수용하자. 그걸 동도석이라고 한다고. 동도, 우리의 것, 동양의 도, 서양의 기술이란 뜻이야. 동도서기적 입장은
온건개화, 점진적 근대화 정책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거 비슷한 게 채서론도 있고 채서론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중채서역론, 중채서역론, 서역론, 그 다음에 일본의 화혼양제, 화혼양제. 요게 다 같은 입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동도서기 채서론, 중채서역 화혼양제는 어떤 입장이야? 온건개화 사상이다. 점진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개화 사상이다. 얘네들의 입장은 정신, 제도, 틀, 기본적인 틀은 우리 것으로 하되 기술을 중심으로만 수용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 그런 입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외우기도 하고 이해까지 하셔야 되니까 외우시라고 일단. 동도서기, 채서론, 중채서역, 화혼양제.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느 나라를 모델로 했다? 중국의 양무운동 줄, 점진적 줄, 친청 4대당 줄. 자, 반면에 급진기아파로 간다. 급진기아파는 뭐다? 개화당, 다른 말로 독립당이라고도 했다. 누구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동인 등 그 줄 다. 그 다음에 주로 청년 지식인층 소장파 줄, 변법자감 문명개화론 줄, 별표. 그것도 외우기도 하고 이해까지 해야 돼. 얘네들은 어떤 입장이라고 그랬지? 얘네들은 기술을 중심으로만 받아들여서 근대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하자라는 반면 얘네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까지도 모두 수용해서 급진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이 급진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거를 변법 자강이라고 한다고. 변법 자강, 그 다음에 문명 개화. 그래서 이건 외우기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변법 자강 문명 개화론에 입각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면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을 말하는 거야. 동도서기, 채서론, 중채서역론, 화혼양제적 입장에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면 온건개화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어느 나라를 모델로 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줄, 급진적 줄. 그리고 얘네들은 정치적으로 청과의 관계를 지금 당장 단절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주 독립 국가를 지향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보수적인 온건개화파하고 민시정권 있지, 걔네들 김홍직, 김윤식, 어연중, 그다음에 민시정권을 친청 4대당으로 부른 거야. 얘네들은 자기는 독립당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뭘 주도했다? 갑신정변을 주도했다. 거기까지. 그 별표 갑신정변. 그래서 얘네들 간의 갈등이 지금 특히 이모군란 이후에 심화된다고. 그래서 얘네들 이모군란 이후에 얘네들의 갈등 때문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갑신정변을 주도한 세력 하면 누구를 물어보는 거다? 개화당을 물어보는 거다. 급진기아파, 독립당. 그래서 요 지금 온건기아파하고 급진기아파를 별표 쳐놓고 반드시 두 세력을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도서기론과 관련되어 있는 글이 하나 나왔지? 이거 뭐 사료지문 편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저들의 종교는 사악하다잖아. 마땅히 음탕한 소리나 치장한 여자를 멀리하듯이 해야 한다. 그러나 저들의 기술은 이롭다. 종교는 사악하지만 기술은 이롭다라는 거잖아. 따라서 종교는 사악하기 때문에 수용하면 안 되지만 기술은 이롭기 때문에 수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잘 이용하여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면 농업, 양잠, 의학, 병기, 배, 수레, 이게 다 기술에 관련된 얘기지. 기술, 농업, 양잠, 의학, 병기, 배, 수레에 대한 기술을 꺼릴 이유가 없다. 종교는 배척하되 기술을 본받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다. 결코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읽으면 요거 빨리 무슨 입장이라는 거야. 동도서기적 입장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이 세력은 바로 온건개화 세력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비슷한 입장이 뭐라고? 채서론, 화원양제, 그다음에 중채, 서역론이 같은 입장이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 위정척사하고 그다음에 개화사상의 흐름을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위정척사하고 개화사상 이해를 일단 하신 다음에 위정척사는 연대별로 60년대 이항로 기정진, 70년대 강화도적 체계를 반발해서 최익현, 그다음에 신사척사운동 그 세 개 부분을 정리를 잘 해두시고 개화사상과 관련해서는 통상계열한자 요 세 사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개화파
그리고 계합하의 분화, 온공기합하고 급진기합하, 그 부분은 암기에서 물어보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암기도 하고 이해를 좀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